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청년위원장 우무성입니다. 오늘도 이승만 대통령 서거 57주기를 기념하는 추모하는 조시철 교육연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역사 진정 토크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시철 교육원장입니다. 오늘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우무성 청년위원장이 되시고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 모시고 고 장경순 장군님 조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순 장군님은 최고위직으로는 국회 부의장 거의 10년 지금까지 기록이죠. 10년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그야말로 서열의 한 10위 안에 드시는 그런 훌륭한 애국자 선배님이시고 국가 지도자인데 거기 우리 조 대표님이 조문 갔을 때 우리 우무성 청년위원장이 딱 옆에서 같이 가는 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 혁명 때 장경순 장군이 그때 이제 준장으로 유도가 10단이세요. 유도가 명예 10단인데 옆에서 경호 역할을 하시고 정말 평생 혁명 동지셨거든요. 혁명 동지라고 하지만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배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그야말로 의리를 지킨 분이 이제 장경순 장군이신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우무성 청년위원장하고 딱 들어가서 조문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네, 저도 오늘 국가의 큰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아팠고, 또 사실 저는 그동안 장경순 국회 부의장님에 대해서 그냥 이제 국회의원 5선을 지내시고 국회 부의장을 이제 2번 이렇게 역임하셨다는 사실을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유통일당에서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 우리 우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분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니까 국가재건최고회의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당시 이제 지역구가 전라북도 김제, 정읍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쭉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경순 장군님이 10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기는 1922년 즉 3.1운동 끝나고 정말 일본의 간악한 그런 독재하에서 압제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22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소학교, 중학교 다니시고 배제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후배가 되시고, 또 일본의 명문대학이 이제 도요대라고 동양대 축산 산업과 졸업하시고 또 학병으로 갔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육사 7기로 이제 입교를 하시고 이제 소위가 되셔가지고 6.25년 또 참전용사시고 특별히 이제 동부전선에서 연대장을 하시면서 피해 능선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활약하셔서 훈장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별하나 준장 때 교육처장 때 5.16 혁명 동지로서 박정희 의장이 혁명을 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호원 역할을 하신 분이 장경순 장군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유족을 뵈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5월 16일 날 성공하고 6월 7일 날 국비승만 박사님이 졸업하신 배제학교 개교 74주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또 장경순 의장이 배제 출신이니까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첫 공식 행사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위원회에서 축산산업과니까 농림부장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셔서 국회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도와주신 분이고 무임소 장관도 이제 하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산 역사십니다. 그분의 삶이 그런 분이 정말
안타깝게 이제 백사로 소천하셔서 안타까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기억을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우무성 또 청년위원장이 또 그렇게 같이 가서 유족들도 뵙고 또 훈장들이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또 피와 땀과 눈물로 얻은 그 헌장이 결국 그 헌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우선 청년들이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장 장군님 조명과 훈장 이렇게 보고 또 유족들 뵈면서 또 다른 또 느낌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향년 100세에 이렇게 소천하신 우리 또 장경순 부회장님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되어진 나라입니까? 5000년 가난의 역사를 그 누구도 끊지 못했는데 1948년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사실은 대한제국 시대 그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적인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또 그것을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 강병 반공 정신으로 이 세운 나라가 그냥 우리는 사실 교과서에서 몇 줄로 배우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이 선열들과 우리 어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정말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정말 제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정말 그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게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친구들은 뭐 꼰대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어떤 우리 어른들의 선배님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순 장군님이 22년생이니까 일제 식민지 하에서 나라도 없고 태어나면서 일본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 와중에 이제 학교도 자유롭게 선택을 못하고 또 일본의 식민지니까 한국의 대학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하고 뭐 일본으로 유학해서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한돼 있으니까 과감하게 일본에 가서 유학을 또 하고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이런 새로운 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 해서 이제 건국을 하고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침략을 당하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장경순 의장이 1950년대 28살에 28살 그때 이제 대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대장으로 28살, 30살 때 전투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안정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니까 내각제로 바뀌었잖아요. 장면 정권 내각제로 바뀌어서 내각제로 바뀌니까 8개월 만에 그냥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뭐 데모만 밤낮 데모하지 그 데모도 이제 종북 좌파가 횃불 데모하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박정희 장군이 이제 생명을 걸고 경멍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혁명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적화 통일의 위기가 있다. 그런데 혁명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배제학당을 방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니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와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인프라 위에서 부국강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배제 출신의 장경순 장군이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배제학당 개교기념일에 처음 참석했다는 게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이 배제학당의 지금 현재 그게 배제고등학교로 그렇죠. 배제고등학교죠. 배제고등학교도 됐고 이제 대학도 있고요. 배제대학이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배제 대학생들은 네. 자랑할 게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배제학당은 더 이상 인물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배제는 프라이드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배제학당에서 참 많은 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예. 나오셨고 참 위대한 그런 학교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배제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대학으로는 이제 연희전문대학, 네, 세브란스대학, 네. 또 보성전문대학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갔던 고려대학이 네, 바로 맞습니다. 고려대. 네. 보성전문에서 네. 또 실발한 학교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또 지난주에 이어서, 네. 지난주 이제 이승만 박사가 영어 배운 얘기 했죠? 예.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국제법 박사입니다. 네. 국제법 박사인데, 워낙 논문이 출중해가지고, 네. 그 박사학위 논문도 보는 사람마다 또 얘기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거는 연세대학교의 경제학 명예교수인 유명한 교수인데 네. 김학의 교수라는 분이 네. 계십니다. 네.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네. 심심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승만 박사 논문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학 박사님이 그 논문을 보고 세상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네. 야, 이런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책을 쓸 수 있었던가. 네. 그게 이승만 박사라는. 그래서 네. 그분이 지금 이승만 박사의 거의 또 다른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네. 이승만 박사를 제대로 만나면 네. 굉장히 많은 그 지적인 또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김학의 교수님은 경제학 교수인데 네. 그 논문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이승만 박사의 정치를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체코의 국부 마사리크와 이승만 박사를 비교한 논문을 썼습니다. 예. 경제학자가 네. 정치학을 쓴 거죠. 그러니까 네. 이승만을 만나면 그렇게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이란 책이라고 그러고 해양 학자들은 또 해양법이라고 그러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 네. 윤리다, 네. 사회윤리다, 공동체윤리다, 예. 국제윤리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승만 박사가 1910년 7월 8일 날 프린스턴 총장, 그 당시 총장이 누구셨죠?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이게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윌슨.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총장했다가 뉴욕 주지사 갔다가 네.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네. 근데 워낙 탁월한 분이니까 이제 네. 프린스턴 총장이 직접 박사학위를 네. 수여를 했죠. 예. 그러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한일합방이라고 안 하고 아주 한일병탄이라고 병탄, 하죠. 네. 그 한일병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일본의 네. 식민지에 들어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교 주권이 완전히 그렇죠. 네. 예. 박살당한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제일 먼저 군대가 해산되고 맞습니다. 네. 외교권이 박탈이 네. 되고 공직도 이제 올라갈 수 없고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군수도 못하고 네. 또 은행도 은행장 못하고 네. 대리까지만 올라가고 네. 뭐 교사나 할 수 있고 네. 직업의 제한 모든 맞습니다. 제한이 오는 네. 그런 이제 식민지로 들어간 게 바로 한일병탄 네. 8월 29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잖아요. 네. 미국에 있으면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왔어요. 교수로. 네. 그러면은 편안하게 미국에서 교수하면서 맞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 아니 주권도 없는 나라에 네. 우리 국민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맞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네. 그것도 일부러 뉴욕에서 유럽을 거쳐서 네. 시베리아 네. 횡단을 거쳐서 네. 기차를 타고 네. 도착한 게 1910년 10월 10일 날 서울에 네. 도착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이시죠. 서울에 도착한 환영식. 맨 앞에 환영식 사진이 있어요. 그거, 1-1. 자, 1-1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이게,
네, 1-1 사진, 예, 요 사진, 예. 이게 이제 10월 10일 날 도착해가지고, 예. 그 당시 최고의 민족주의자고 지도자가 누구냐?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이상재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네. 환영회를 해준 네.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뒤에 네. 그 쓴 게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날짜가 써 있고요. 네. 1910년 네. 10월 10일, 네. 이승만 환영회라고 하면서, 복당 구면 기념이라 썼어요. 네. 한자로. 네. 그래서 복당이 뭐냐? 한성 감옥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도자들은 생각이 다르죠? 네. 가장 고난스러웠던 감옥을 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 복당이라는 복당. 네, 네, 무슨 복당. 집? 축복의 집이었다는 축복의 거예요. 집. 예. 네. 5년 7개월 동안 네. 참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빨 갈고 네. 괴롭고 힘들고 네. 그랬는데 그걸 축복을 받은 복당이라고. 네. 이게 완전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그때 이 감옥 동지들입니다. 이게 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이승만, 네. 그다음에 김림,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재, 이상재 선생님. 예, 그다음에 윤치호, 네. 그다음에 이제 안명선, 네. 김정식, 네. 예, 이게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옆에 이제 월남 이상재라고 한문이 있죠.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묘비를 써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묘비 묘비,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종북 좌파가 이승만 박사를 뭐 독립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가장 존경받는 일제시대의 네. 독립 그 지도자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하고의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사제지간의 관계고, 전적으로 이상재는 이승만 박사를 도와줬고, 이승만 박사는 또 이상재를 이렇게 흠모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YMC 학감으로, 종로 이가의 YMC 학감으로 이제 있으면서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YMC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결국 28 독립선언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예, 3.1운동 전에 네. 일본의 유학생들. 도쿄에서, 네. 예, 예. 그 도쿄의 그 유학생들이 다 이승만의 이때 제자입니다. 아. 예, 이때 이승만 박사의 프리스턴 박사의 영향을 받고 네. 나도 유학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네. 그렇게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네.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역시 이승만 박사의 비밀 지령을 받고 28 독립선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3.1 독립선언. 하게 된 거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 독립운동 하다가 네. 8.15 해방 후에 이 사람들이 50대가 됩니다. 50대 네. 전후가. 예. 그래서 이분들이 50대 전후가 이승만 박사를 한국에 있을 때 도와서 네.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건국의 인물들이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평양에 1911년 성탄절과 1912년 그 신년 집회로 이승만 박사가 네.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네. 오른쪽이 그 네. 남산의 교회라고 네.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당시만 해도 남녀 칠서 부등석이라고 구별되어 있죠, 그죠? 네. 남자 여자가 따로. 그렇죠. 네. 오른쪽에는 여자분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있고, 입고, 네. 남자분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네. 있고. 까만 옷 입고. 네. 그래서 이 교회를 담임한 분이 이제 유명한 노블 선교사입니다. 네. 노블 선교사님이시고, 저 뒤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는 윌리엄 노블, 네. 저 아들은 이제 하롤드 노블이라는데 네. 이분이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설명하기 전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우니까 예.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가만히 안 놔두죠. 네. 그래서 주작한 사건이 백오인 사건. 그렇습니다. 왜 백오인관이 105명을 잡은 거예요? 백오인이 재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이 잡아들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주인밀이라고 네. 한 사람 105인인데 네. 결국은 누굴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승만 잡으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승만만은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승만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때 마침 이제 감리교 세계
네. 컨퍼런스라고 그러죠. 네. 전 세계의 감리교 지도자들이 네. 모이는 컨퍼런스가 이제 미네소타의 미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일제와 타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석하는 걸로 보낼 테니까 체포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만 그 감리교 대표로 네. 이제 미국에 보내는 조건으로 네.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네. 말로는 이제 참석이지만 네. 추방을 당하면 맞습니다. 불업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제 광고하기를 네. 이승만 박사하고 타이타닉호하고 네. 뭐 무슨 연관이 있을까?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영화 못 봤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세대 차이가 나네요. 그 타이타닉호의 그 주인공이 배를 타고 그 선두라고 그러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자기 애인을 이렇게 십자가 네, 칼을 네, 잡고 네. 그 장면. 그 장면이 아주 압권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젊은이들 로망인데 네, 예. 그게 이제 타이타닉호입니다. 네. 그래서 노블 선교사님이 보세요. 몇 식구예요? 한 40명. 네. 네. 부인하고 네. 7명입니다. 7명. 네. 그 밑에는 쌍둥이에요. 네. 그래서 5명 식구를 데리고 네. 이제 안식년 겸 네. 이 컨퍼런스 가려니까 네. 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 같이 가기로 한 겁니다. 네. 짐도 도와주고 네. 캐리어도 도와주고 네. 수속도 밟고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들어왔을 때 역방향으로 네. 서울에서 평양 거쳐서 시베리아호를 타고 네. 타이타닉호를 프랑스에서 네. 경유할 때 만나서 네. 타이타닉호를 타고 네. 가기로 했는데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비행기 아니라 배죠, 배. 배가 연기가 되는 연기가? 그래서 이제 다 예약을 해놨는데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네. 그 당시에 감리교의 감독이 네. 해리스라는 감독인데 네. 일본 감리교와 한국 네. 감리교를 같이 이분이 네. 해리스 감독이 했는데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네.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 감독이 네. 이승만을 데리고 가면서 네. 이승만을 설득시키려고 네. 독립운동하지 마라. 네. 너 그냥 목사나 선교사가 네. 돼서 네. 신앙적인 일만 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회유 협박 내지 그거 하려고 네.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경비도 공짜잖아요. 네. 뭐 지금도 외국 한번 가려면 비싼데 맞습니다. 감독이 네. 이제 데리고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감독이 또 노블 선교사는 자기 네. 그 해야 있는 사람이니까 양해를 구해서 네.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해리스 감독하고 일본을 경유해서 네. 하와이를 통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해리스 감독의 설득을 당했을까요? 안 당해요. 안 당했겠죠. 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네. 또 요걸 또 오해를 해요. 네. 그래서 노블 선교사가 오히려 친일파였기 때문에 네. 노블 선교사가 같이 가자는 거를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이렇게 네. 또 해요. 그러니까 네. 역사를 제대로 모이면 엄청난 그렇죠. 오해와 네.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친일파 해리스 감독이 이승만을 그렇게 하려고 네. 했던 거고 네. 노블 선교사는 뭐 감독이 이렇게 하라니까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노블 박사는 어떻게 살아났냐? 네. 5 식구를 데리고 그 짐을 가지고 시베리아를 가서 유럽에 내렸는데 네. 배계지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우리도 가끔 가방이 안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방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네. 이 배를 네. 못 탔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네. 예. 둘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둘 다 네. 테니테크와 함께 대한민국 운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와 기적이와 축복이죠. 네. 이승만 박사도 살고 노블 선교사도 살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에나 폴리스에서 이제 네. 만나게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서로. 네. 특히 이제 이 박사님이 네. 걱정이 됐겠죠. 네. 타이타닉 침몰했다니까. 네. 근데 재회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제일 먼저 영어를 배운 게 노블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노블 선교사가 알파벳도 모르는 신입생한테 네. 뭐라고 가르쳤는 거 하니? 저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My father said to me to go Pese school to study chemistry.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거의 15년 만에 1895년도에 배제학생 들어가서 그 말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들어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15년 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그때 알파벳도 모르는 우리들한테 My father said to me to Beje school to study chemistry. 어떻게 이런 문장을 가리키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노블 선교사가 웃으면서 자기가 화학 선생으로 배작돼 왔기 때문에 똑똑한 청년들을 자기 반에 유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 그 전에 그거 한번 미국에 가기 전 그 백오인 사건 한번 다시 세 번째 파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세 번째 내용 고천이 거요. 예. 고천이 거. 예. 예. 자, 이승만 박사를 백오인 사건에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선 간교 대표로 평신도 대표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일제가 무서워서 다 교회 소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네 교회 이승만 박사가 소속했다가 어떤 당할까봐 누가 도와줬느냐? 배제학당의 동기동창인 이경진 목사가 그 당시 중앙간교회라고 지금 어디냐면 그 태화관 있습니다. 우리 종로 2가 종각에서 우리 우회전하잖아요. 그 좌측에 있는 게 이제 그 교회인데 거기 이경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소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평신도 대표로 선출을 해서 미국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기에 그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고 이경직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학감이 누구냐면 그 당시 YMC 부학감이 육정수라는 분입니다. 이 육정수라는 분이 누구냐? 유경수 연구인의 사춘지간입니다. 육종관 어르신의 조카예요. 근데 나이는 더 많죠. 큰형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박근영 그 총재님 오셔가지고 우리 우궁성 청년위원장이 만나서 인터뷰 잠깐 하셨죠? 어떤 내용 하셨어요? 주로 이제 그 장경순 부회장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인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셨고 또 장경순 위원장님의 어떤 생전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현재 이제 우리 이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상 올라가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박근영 대표를 오래간 만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린 게 육정수 어른도 독립운동가였고 육종관 어르신도 마지막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 방송을 국내에서 비밀리에 청취해가지고 그 소식을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비밀리에 전파한 사건이 마지막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의 저는 너징턴에 있는 이등만의 믿느라 그거를 비밀리에 듣고 그 소식을 비밀리에 전한 게 단파방송 밀청 사건입니다. 이게 마지막 독립운동이었거든요. 이때 육종관 어르신이 그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단파방송을 못 듣게 하려고 수신기를 다 뺏어갔어요. 근데 그 수신기를 이제 사재로 만든 거죠. 그런 자금을 도와줘서 그런 이제 독립운동 가셨다고 했더니 박근영 총재도 그러냐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때 같이 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장면. 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교회에서 YMC 간부들하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송별예배 드리고 윤치호.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에서 누가 제일로 형을 많이 받았냐면 윤치호입니다. 10년. 그렇죠. 그렇다면은 윤치호가 친일파예요? 아니죠. 제일
제일 요주 인물이니까 네. 10년을 때렸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어떻게 잡혔냐면 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을 눈물을 예. 약간 잡혀가는 동료들 보면서 눈물을 그렇죠. 흘렸는데 그거를 딱 캐치한 수사가 이거 같은 편 아니냐 해서 잡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도 잡혔죠. 네. 그 이분들이 이제 10년형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윤치호는 그 이후로 네. 비밀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 겉으로는 일본하고 친한 척하면서 네. 국내 모든 정보를 또 국내 자금을 모아서 네.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사님에게 한 국내에 그 보이지 않는 비밀운동을 하신 네. 거죠. 예. 그래서 종북 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치호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해방되자마자 네. 종북 좌파들이 야 누군가는 하나 저기 친일파로 희생제물을 삼아야 되지 않냐. 자기들 다 친했으니까 네. 나한테 오는 화살을 네. 대표로 돌리려고 네. 만든 게 윤치호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저렇게 그 당시에 저렇게 얼굴에다가 네. 씌워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걸 보고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눈물 흘렸다가 이제 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배고인 사건에 대해서 예. 이제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 암살 미수 그렇죠. 이거를 일본이 이제 조작을 해서 조작한 거지. 이제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또 대다수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 탄압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뭐 다 징역을 선고를 했지만은 다 형기를 다 치우진 않고 이제 풀어준 걸로 이렇게 그냥 배웠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다는데 그 이야기는 이번에 그게 핵심이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을 잡기 위해서 네. 잡은 거고 네. 이승만 나가버리니까 네. 조작한 거니까 네. 뭐 재판 받아봐야 점점 네. 가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증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치호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했냐면 잡혀가자마자 니네들 마음대로 써. 네. 뭐 뻔한 거니까 네. 조작하는 건데 그렇죠. 괜히 고문받고 피 네. 흘리고 그럴 네. 필요 뭐 있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친일파라고 매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분은 똑똑한 분, 대부분 이분들이 다 똑똑한 걸 다 아니까 네. 그래 니들 마음대로 써. 네. 그거 다 썼어? 네. 투정 찍어.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재판 받아가면서 네. 이제 사실이 혐의가 벗겨지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나온 거죠. 네. 근데 그거 핵심이 이승만 잡으려고 한 거고 결국 이승만만이라도 살려야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네. 조선의 미래가 있다 해서 네. 선교사들이 이제 석방을 시킨 거죠. 네. 이런 놀라운 에피소드가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 망명 생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상금도 걸리고 네. 이제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이제 연애를 마치고 네. 이제 워싱턴에서 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타이타닉 사진 한번 봅시다. 네. 자, 이게 이제 영국에서 출발할 때 타이타닉호의 모습입니다. 저 배를 탔으면은 네. 4월 10일 날 다 침몰해서 네. 하늘나라 가는 건데 이승만 박사도 살아나고 노블 선교사님 가족은 노블 선교사님과도 살아나고 저게 이제 노블 선교사가 여행 중에 급하게 전화하는 거거든. 네. 아마 저게 이제 짐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짐을 기다리느라고 타이타닉카를 못 타고 그 다음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봅시다. 미국 워싱턴에서 네. 워싱턴에서 이게 YMC 세계 지도자 회의가 그때 있었어요, 네, 마치. 네. 그래서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존 모트라고 국제 YMC 저거 노벨 평화상 받은 분입니다. 네. 그게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왜 이승만 박사가 YMC 학감으로 활동했는가 이런 국제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네. 국제적 압력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석방시켜라. 네. 우리가 그러면 미국으로 데려가겠다. 네.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일개의 그냥 연희대 교수라든지 네. 네. 이러면 그냥 뭐 누가 뭐 해줍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모트 국제 총무가 네. 움직이고 네. 또 결국 이분이 이제 노벨상까지 타신 분이고 그래서 12개국의 네.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네.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모트가 이승만 박사를 또 굉장히 네. 또 키워줬던 분이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세계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코스모폴리탄. 네. 그러니까 YMCA를 통해서 세계가 다 한 형제가 되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벌써 이미 1913년도에 네.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가진 YMC 네. 지도자들이 예. 있었고, 네. 그 대표주자가 이승만 네. 박사고,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운동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이 지원을 받았고, 네. 그래서 건국의 지원을 받고, 네. 6.25 때도 세계적인 지원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사진이 테니스 치는 장면인데, 이승만 박사가 테니스를 또 잘 쳤어요. 네. 그래서 윌슨 총장하고 대학 때도 이제 테니스 네. 쳤고, 이때 또 누굴 만나냐면 그 한성가복에서 네. 영어를 준 선교사를 만납니다. 네. 예, 셔우드 에디 선교사가 네. 일본으로 인도로 가다가 네. 성경을 주잖아요. 그 에디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 극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줬던 에디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하와이에서 네. 교육을 하며 홍보하며 언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이로 들어간 게 네. 1913년 2월 3일 날 네. 하와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죠. 네. 뭐겠어요? 나라가. 네. 나라는 이제 2010년도에 이미 그렇죠. 망했고, 네. 네. 자기 조국이 아니라 네. 자기의 아버지, 네. 아, 네. 예. 이경선홍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네. 네. 이틀 만에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그 슬픔을 극복하고 책을 하나 씁니다. 네. 그게 바로 한국 교회 핍박. 예, 이게 바로 백오인 사건을 네. 세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이 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네. 선교사들이 키운 네. 윤치호 장로를 말할 것도 없고, 네. 남강 이승훈 선생은 그 서북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네. 또 유동열 장군, 또 전덕기 목사님, 네. 상동교회. 네. 우리 상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동교회가 한국은행이죠. 네. 우리 집회하는 장. 그렇죠. 네. 거기에 사거리.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아, 네. 신세계 바로 옆에 있는 네, 교회가. 네, 네. 그게 상동교회가 전덕기 목사님인데, 네. 그분이 거기 결국 고문 받아가지고 돌아가세요. 네. 고문 받아가셔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슬픔 속에서도 이 백오인 사건의 진상을 네.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월 달에 불과 4월 달이죠. 그러니까 불과 2개월 만에 이 책을 써서 출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되게 제가 이 원장님의 설명을 이제 지난 3주간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 앞에 이제 사진에도 YMCA 관련 사진이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국제적인 무대에서 왕성하게,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 해방 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근현대사 역사 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적다는 거를. 그게 조직적인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승만 박사를 네.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려고 네. 하는 네. 공작이죠, 이거는. 되게 이제 중심이 보면은 근현대사의 일제강점기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되게 무장투쟁 중심으로만 돼 있고, 되게 뭐 이제 미국에서 뭐 박용만이라든지 여러 분들은 뭐 있지만은 뭐 이승만 대통령은 마치 그냥 뭐 영어 좀 한다고 그렇죠. 배웠다고 미국에서 뭐 진짜 좌파들 표현대로 땡깡땡 놀면서 해방 딱 돼서 딱 들어가지고 대통령 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기준인데, 무슨 기준이냐면 이승만 박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대로 모르는다는 건 뭔가 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수준으로. 네. 자기 수준으로 유학 가서 네. 땡깡땡깡 노는 네. 자기 네. 수준으로 맞습니다. 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승만 박사의 그 고도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안다는 건 무슨 네. 뜻인 거니? 지적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비판하는 거는 네. 지적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네. 그 세계를 모를 뿐만 아니라 네. 그 이상을 모르니까, 네. 이런 국제적인 걸 모르고 네.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박사를 알수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종북좌파는 그야말로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도 또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이 목사들 중에서도 종북좌파 목사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다 뒤집어져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나 목사도 한국 교회사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것 더군다나 30년 전, 50년 사건을. 그런데 일개 평신도가 교회 역사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성경의 내용이고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송영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좌파 목사인데 이 책을 읽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추천서를. 뭐라고 썼는 거 아니?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 부끄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지난번에 무슨 책 읽으라고 그랬죠?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 그거 학생 청년들 읽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목사들, 장로들, 기독교인들 저 책 읽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학위 논문 읽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 있죠? 그 책 영어로 읽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죠. 그 책을 안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읽냐? 변할까봐. 깨달을까봐. 그렇죠. 자기 무식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국계 핍박책 보시죠. 자, 저렇게 백오인들이 일경에 체포되어가는 건데, 저 열차 안에서 이승훈이 보다가 체포돼 갔다는 그런 장면하고 아주 비슷하죠. 일경들에게 잡혀가고 그런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망타진하는 모습이 너무 좀 잔인하다. 그렇죠. 완전 인권이죠. 얼굴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인권적인 것 같은데? 어떤 조리돌림을 방지하는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도 이제 신분을 가린 건데, 이 종북좌파인들 너무 나쁘잖아요. 자기네 편들은 얼굴 가려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우리 우익 인사들, 이재수 장관님, 그 장군 수갑 채운 걸 말해요. 박찬주 장군. 박찬주 장관 제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김경선 수석도 그렇죠. 안 채워. 이게 뭐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거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시대보다 더 나쁜 놈이죠. 공산당 놈들, 종족파 사람들은 정말 일본 놈들 더 나쁜 놈들이에요. 혹시 여기가 이게 시험 목적이 어딘지? 이게 이제 경성 종로 경찰서가 이제 유명하니까 종로 경찰서로 이제 대부분 가서 취조를 하게 돼요. 전국적으로 잡아다가 이제 종로 경찰서 거기서 취조하고 이제 재판받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그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한국교회 핍박이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글씨를 그렇죠. 친필 글씨죠. 지금 한글 친필 글씨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워낙 한문에 조예가 깊어서 이제 한문을 회화를 잘 쓰기 때문에 한글 회화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한글로 쓰셨죠. 한국의 핍박이라는 책.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최초로 영어 연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번에 하나 또 공개하게 되겠는데 6.25 때입니다. 6.25 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해군이 기습남침해서 1928년 6월 28일 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한강다리 폭파, 그것도 대표적인 이제 그 종북좌파의 조작입니다. 그래서 한강 폭파는 이거는 군사작전의 기본입니다. 후퇴하고 도가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폭파하는 거는 이제 군사작전의 매뉴얼이고
그거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네. 군사작전이 아니니까 네. 오히려 이승만 박사는 네. 서울을 지키려고 그래도 네. 의협심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오히려 아까 말한 그 노블 참사관 네. 그 노블 선교사님 아들이 네. 이제 나중에 커서 네.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수영을 하고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라고 네. OW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선교사관학교라는 네. 거기 대학을 나오고 해병대 장교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몇 개국을 하겠어요. 우선 한국어, 네. 모국어, 영어. 네. 그다음 일제 시대니까 일본어, 네. 그다음에 중국 가까우니까 중국어, 네. 또 위에 러시아. 그러니까 동북아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정보장교로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정보참모를 합니다. 네. 해군 중령으로 네. 정보참모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군정이 시작되니까 네. 당연히 최전문가로 네. 하지 군단장의 정치고문으로 오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 네.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 대사관들도 지금 다 도망가고 다 네. 축출시키고 네. 하니까 설득을 해서 이승만 박사를 27일 날 네. 아침에 이제 피신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28일 날 새벽 2시에 2시 반에 한강다리를 폭발을 하는데 네. 이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점입니다. 언제 폭발하느냐. 그 결정권은 육군참모총장인 최병덕 네. 장관이 가지고 있고 거기 공병장교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최대한도로 늦추려고 한 거예요. 이제 피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나 미아리까지 도착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병덕 장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네. 사람을 보냈어요. 네. 좀 늦춰라. 네. 좀 기다려라. 네.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못 간 거예요. 네. 못 간 거니까 거기는 예정된 대로 2시 반에 그렇죠. 폭발을 시킨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희생을 당하게 네. 되는데 그 책임을 이제 다 한강론이라는 그렇죠. 걸로 네. 조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재미난 사건이 있는 거 아니?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있는 거 아니? 한강다리 막 서로 건너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요인부터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요 안에 네. 있는 사람. 네. 그 유명한 시경의 사찰국장 네. 최은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늦게 경찰관하고 이제 한강다리를 네.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데 헌봉들이 통제를 할 거라니까. 네. 그 뒤에서 이제 집차가 네. 막 10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차를 추려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바로 뒤에 누가 왔는 거 아니? 이시영 부통령이 온 거예요. 네. 이시영 부통령이. 네. 그러니까 최은하라는 분이 부통령 먼저 살려야 된다. 그렇죠. 먼저 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을 네. 건너게 하고 네. 자기가 건너다가 네. 폭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네. 다 최은하가 납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지금도 다 보세요. 아마 유족들도 네. 그렇게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행방불명됐다. 네. 못 넘어갔으니까 네. 납북에서 잡혀갔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강다리에서 폭살하신 겁니다. 네. 누굴 구해주고? 이시영. 이시영. 네. 이시영 부통령도 네. 이시영 부통령도 워낙 이분이 강직한 분이라 네. 내가 왜 도망가냐? 네. 피신 안 한다. 그런 거. 더 놀라운 거는요. 북한에서 간첩을 보낸 거예요. 네. 이시영한테 네. 피난 가지 마라. 네. 피난 가지 마라. 간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이었던 유명한 사람을 네. 이시영 박사한테 보내가지고 못 도망가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시영 박사 경호원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원의 친척이 급히 찾는다. 네. 지금 비가 오니까 네. 그래서 강제로 모신 거예요. 그 새벽에 예. 새벽에 늦게.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종북 좌파가 다 사실 해방 전에 다 형제자매였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념으로 갈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도 공산당이 있고요. 네. 형제가 아닌 공산당이 있고 막 얽히고 설킨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부통령까지 도망을 못 가게 하고 네. 이시영 부통령을 체포해서 네. 항복 방송하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원래 이승만 대통령 잡히면 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하고 자식과 뭐 그게 있어요. 네. 이승만 박사
도망 못 가게 해서 네. 차단 포위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잡으면 전쟁 끝나는 네.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안 되면 이 시험까지라도 하면 타격이 크잖아요. 네. 부통령이 항복폭발이라는 거. 네. 근데 그렇게 공작을 했는데 네. 경호실장이 집 차려다 강제로 네. 새벽 4시에 못 올 뻔한 거를 네. 최원화 사찰과장이 네. 그렇게 구해주고 도와요. 이 최원화 사찰과장이 건국과정에 빨갱이들 때려잡았다고 네. 바로 반민특위에서 잡은 게 최원화입니다. 네. 그래서 반민특위, 네. 반민족주의 처벌이라는 걸로 네. 반민족 행위자. 그렇죠. 네. 그게 한 게 뭐냐면 친일파라는 목록으로 네. 대한민국 건국 공신들, 맞습니다. 빨갱이 잡은 사람들을 네.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독수리는 그야말로 쫄다고 해요. 쉽게 네. 해서 네. 일선 네. 경찰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문도 하고 나쁜 네. 놈이니까 네. 그놈 잡아가는 건 그래도 네. 봐줬어. 네. 근데 시경 사찰국장 최원화를 잡아갔단 말입니다. 네. 그 경찰들이 다 뒤집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아니 검찰이 있고 특무대가 있고 헌병이 있고 네. 경찰이 행정조직이 있는데 일개 사찰과장 총경을 지들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네. 이거 완전히 깡패 새끼들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경찰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경찰들이 나 이거 일을 안 하겠다 이거. 네. 그래서 김태선이라고 하는 그 시경국장이 특경대를 때려잡은 거죠. 네. 니네들 불법자시다. 일본 놈보다 더 고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원화가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정복자파들이 네. 최원화를 굉장히 매도하는데 네. 최원화가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시영 부통령을 예. 피난시켜주고 뒤늦게 가다가 새벽 2시 반에 이제 폭파되는 거죠. 폭파.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또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네. 국회에서 도의적인 사과를 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뭐 한강론이다 다 네. 한 거죠. 네, 우리가 몰랐던 이 한강다리 네, 폭파 사건의 예. 진실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그 전에, 예.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어요? 인천 상륙작전 아니, 영화 보지 못 봤어요? 네. 그 유명한 영화를 못 보셨구나.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보면 이제 맥어더가 네. 그 시찰하는 게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우리 공화당 당사 네. 요 언덕에서 한강을 시찰하면서 네. 했는데 그때 신동수라고 하는 이사단 그 참호 병사라 네. 대환 얘기 나죠. 네.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설로만 있었는데 네. 저기 보시면 그 철모 쓴 병사 보이죠? 네. 저 철모 쓴 병사가 바로 메가더와 대화한 신동수 하사입니다. 네. 그리고 예,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저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종갑 대령, 네. 시흥 전투사령부의 참모장이고 영어를 통역했던 김종갑 대령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신동수 하사입니다. 네. 자네 언제까지 참호를 시킬 거야?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네. 이자를 지키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감동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네. 거고 그때 통역한 게 바로 노블 선교사입니다. 네. 이분이 하럴드 노블이에요. 네. 이분이 그 이승만 박사가 평양에서 집회할 때 네. 10살짜리였어요. 10살. 네. 그래서 이 헤럴드 노블이 통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강을 시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찰을 하고 메가더 원수가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 네. 그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인천 상륙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구상이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선 이제 지상군이 올 때까지 방어 작전을 쓴 게 이제 낮 동안 방어 작전이고요. 그래서 이 헤럴드 노블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고 하니 바로 1등 서기관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이 연락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네.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네. 아들과 같은 분인데, 네. 어떤 의미에서 동지인데. 네. 그래서 보세요. 1950년 7월 20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지금 한국 전쟁이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위협이 크다. 네. 긴장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을 한 날이고 그 다음날
이승만 박사가 대구 임시수도에서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태극기를 보여주면서 기자회견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영어 연설을 또 하나 찾은 거예요. 한번 네. 들려주시죠. 이것도 분량이 꽤 될 텐데 현재까지 찾은 거는 한 1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군들 I have no words to tell of the magnificence of their courage and devotion, or of our humbleness before their sacrifice. 어떤 험난한 날에도 But I know, as you know, that whatever dark days we must yet pass through, 그리고 이 by their dedicated sacrifices, they are making possible a decent and free and kindly world for our children and for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이거는 So proud to fight under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and under the brilliant leadership of their gallant and friendly Commander-in-Chief, General Douglas MacArthur, as United Nations Commander in Korea. 유엔에 대해서 On behalf of every Korean man, woman and child, I want to especially thank American, Australian and British soldiers, sailors and airmen who daily and nightly give their lives in this distant land so that liberty and freedom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I have no words to tell of the magnificence of their courage and devotion, or of our humbleness before their sacrifice. 유엔과 우방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이 호소를 듣고 이제 21개국이 다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승만 박사가 외신 기자회견하면서 자, 그 외신 기자회견 앞에서 이 태극기를 펼쳐 보이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 외신 기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외신 기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1912년 한국을 떠날 때 그때부터 품었던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저 태극기를 품고 33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6.25 피난할 때도 저거를 가슴에 품고 왔다가 저걸 펼쳐들고 호소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요. 우리 국군 장관하고도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 촬영. 저 왼쪽은 이제 우리 국군 그 종군 기자하고 찍은 거잖아요. 저게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저렇게 금박을 장식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왼쪽에 금박. 여기 이제 오른쪽에 태극기 펼쳐진 사진 또 다른 큰 장면인데, 자, 태극기 잘 보세요. 태극 모양이 달라요. 그죠? 이게 태극 모양이 약간 돌아가 있죠. 그렇죠. 90도 돌아가 있죠. 그 다음에 사계를 자세히 보시면 손으로 그린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자,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과 동시에 제일 먼저 금지물이 뭐죠? 금지물. 태극기. 그렇죠. 태극기 가지고 있으면 감옥 들어갑니다. 그럼 금지곡은 애국가 부르면 감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서가 있겠지. 금서. 읽으면 안 되는 책. 뭐예요? 한국어로든 책. 독립정신. 독립정신이지. 그래서 최초의 금서는 독립정신. 최초의 금지물은 태극기. 최초의 금지곡은 애국가와 함께 찬송가 중에서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한 그 무궁화의 대가인 윤치호 장로님하고 친척입니다.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윤치호 장로님이 이제 애국가도 작사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한 게 이제 삼천리반도인데 그거를 토니첼리의 곡과 결합해서 부른 게 유명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게 금지곡이 된 거죠.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삼천리반도. 왜냐면 애국가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려갈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태극기를 뭐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손수 그렸어요. 네. 보면 이제 사계라 보면 이제 삐뚤빼뚤합니다. 네. 예. 그래서 손수 그린 거를 평생 가슴에 품고 그래서 제가도 이제 태극기 집회 한번 연설했지만 3개의 태극기를 나는 네. 가지고 싶다. 네. 하나는 뭐냐? 내가 죽을 때 나를 덮어달라. 네. 하나는 뭐냐? 유산이다. 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공화당 네. 역사 기념물로 우리 네. 공화당이 이 태극기 집회로 네. 애국의 정신으로 이 이승만 박사의 이 정신을 가지고 네. 탄생한 정당인데 네. 내가 거기에 네. 지금은 교육원상이죠. 네. 원상이지만 네.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우리 공화당으로 해서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에서 들었던 태극기다. 그래서 3개의 태극기를 이제 남기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해럴드 노블 사진이 하나 또 있어요. 네. 그 해럴드 노블이 사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네. CIO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비밀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없는데, 네. 언제 사진을 제가 찾았냐면 1950년 10월 10일 날, 네. 그러니까 9.28 서울 수복하고 네. 김포공항을 네. 이제 장악하고 김포공항에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카 영부인하고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헤스 소령이고요. 유명한 네. 헤스 소령이고 네. 그 옆에 이제 노블 선교사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메가더 원수는 이제 항공기를 타고 압록강을 시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중공군을 이제 시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메가더가 중공군 개입을 몰랐다, 네. 무시했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 다 전략적인 거였고 네. 다만 이제 트루먼 행정부하고의 네. 예, 그러니까 트루먼은 국제 지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메가더는 또 군사 지도자란 네.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해와 이런 것도 다를 네. 수 있고 네. 또 재미난 게 메가더는 군사 지도자인데 네. 전략가예요. 국제 전략가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주 폭격이라든지 이건 네. 전략적인 거거든요. 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맞습니다. 전략이거든. 네. 저 중공군 내버려두면 네. 장차 위협이 된다. 네. 이번 기회에 때려잡아야 되는데 미리 네. 개입을 안 했어도 네. 오히려 개입했다는 명목으로 네. 때려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100년, 200년을 보는 이승만 박사와 같은 전략적인 개념이에요. 네. 근데 트루먼은 오히려 국가 지도자면서도 네. 야 이거 괜히 소련 자극하고 중공 자극하면 해야 된다. 적당히 휴전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오히려 군사작전적인 거를 네. 한 그런 참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저도 오늘 지금 원고 하나도 안 보고 네. 뭐 이름, 날짜 다 네. 외우잖아요. 네,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숫자에 약하고 그런데 이승만 박사를 배우다 보니까 저절로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승만 박사는 한 번 보면 한 번에 기억하는 분이고 네. 박정희 대통령은 2번 보면 기억하는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알면 알수록 지적수준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국제 무대를 알게 되고 네. 국제 외교를 알게 되고 네. 전략을 알게 되고 그 아주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지적수준이 또 높아야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경제학의 대가인 김학의 교수가 경제학의 대가인데 이승만 박사 만나니까 네. 바로 정치도 손대잖아요. 네. 금방 마샤리크, 네. 논문을 바로 마샤리크랑 정치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네. 세뇌된 상한 사람들. 네. 그리고 그러면 좀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러 왜 자기 무식이 탄로날까봐 네. 두려워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수준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판단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네. 말한 대로 독립정신, 네.
한국교회 핍박, 네. 재팬 인사이드 아웃, 네. 박사학위 논문 3개만 보면 네. 우리 청년들이 뭘 해도 다 됩니다. 네. 이 3개만 통달하면 네. 정치학을 하든 경제학을 뭐든 하든 하버드 대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스탠포드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세계 모든 청년들하고 해도 어떤 분야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워낙 글로벌한 분이고 모든 걸 표현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학에 적용해도 되고 컴퓨터에 적용해도 되고 네. 행정에 적용해도 되고 네. 군사에 적용해도 되고 네. 그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박사를 알면 여러분의 수준이 변화가 되고 네. 업그레이드 되고 인격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소망을 보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똑똑하고 네. 읽기만 하면 다 네. 우리의 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또 다음 사진 없나요? 꼭 오늘 네.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저도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도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훨씬 더 많고 기존에 이제 원고를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몇 가지 서치를 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왜 이런 거를 역사 교과서에서 다루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존에 몰랐던 사실이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주변 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수다 떨면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 이런 방송 봤는데 이런 사실이 이렇게 왜곡돼 있었대 이렇게 뭐 두세 마디 이렇게 전달하면은 또 뭐 소소하게나마 그러한 사실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방송 많이 홍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이승만 박정희가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까는 게 오히려 공입니다. 그 공을 교묘하게 깐 거죠. 그러니까 한강다리 폭파도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그 위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까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뭐 한강론이라든지 아주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앞으로 이제 다루겠지만 뭐 발치개인 사건이라든지 또 하야 사건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 깔 게 없으니까 친일파를 까는 거고 깔 게 없으니까 남로당을 까는데 남로당 까자 이거야. 이제 나중에 하지만 남로당을 까는 거기에 또 더 놀라운 진실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깔 게 없으니까 까는 거고 그래서 깔 수 없게 까다 보니까 모순이 많아요. 그 깐 거를 자세히 뒤집어 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진실은 더 위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 예고편한 걸 하지.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날짜를 누가 정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정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메가더하고의 그 인천 상륙작전 날짜가 왜 9월 10일인 더 좋은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허평환 장군님도 가끔 그래요. 아니 종사는 어디 군목제 됐는데 육사단을 나보다 더 잘하느냐고. 육사단 사단장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알아야 육사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단도 이승만 박사가 어떤 의미에서 그거 유명한 용문산 전투, 파라오 전투, 장도영 장군, 내가 지난번에 그 미국 장성들 모아놓고 브리핑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벤 브리트와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도영 장군이 실제적으로 한국 분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몇 명 죽였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게 바로 이승만 벤 브리트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의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방송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제57주기 추모 특집 방송 조시철 교육